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며 코스피가 11개월 만에 장중 2,830선을 돌파했습니다. 전날 1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선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7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며 코스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4일 SK하이닉스를 3,470억 원, 삼성전자를 1,207억 원 사들인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국내 반도체 대장주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 정세가 안정됐다고 느낀 외국인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국내 대장주인 반도체주에 투심이 쏠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간밤 미국이 반도체 업체들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25%와 3.22% 상승하며 장을 마쳤고 코스피는 1.49% 상승한 2,812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0.8% 오른 756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에 이어 오늘도 관련 정책주가 급등하며 연이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커지며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인 AI와 관련해서는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합작 펀드를 조성하고 고성능 GPU 5만 개를 확보해 전국 단위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현행 6% 수준에서 1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던 만큼 관련주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AI와 관련해 카카오가 수혜주로 떠오르며 주가가 6.49% 상승했고 코나아이와 쿠콘도 전일 대비 각각 21.36%와 30% 오르면서 연이틀 급등했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서 원전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7일 예정됐던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은 한 달여 만에 최종 계약에 성공하며 원전주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로 1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총 사업비 약 26조 원의 프로젝트입니다. 당초 계약은 지난달 7일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프랑스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체코 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서명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한수원은 즉시 항고했고 전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판결 직후 체코 정부는 계약을 공식 진행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두산에너빌리티는 7.62% 오른 45,900원에 한전기술과 한전사업은 전일 대비 각각 19%와 11% 넘게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KG 이니시스가 오늘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그리고 KG 이니시스와 비자의 사업 영역 확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 토큰으로 실물 카드 번호를 대체하고 해외 카드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인 클릭투페이를 도입, 결제 시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3DS 기능 지원 등도 협의했습니다. Cutting-edge payment technology. Along with KG Inisys' local execution, we will enhance th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Korea's payments ecosystem.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어제 이어서 국내 증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계속해서 훈풍이 드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도 3거래일 연속 사들이면서 우리 국내 증시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오늘 11개월 만에 코스피 2,800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장중에 오전장 2,831선이 고점이었고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2,800선을 하회하는가 싶었는데
있었는데 이내 다시 올려붙이면서 오늘 2,812선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어제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는 대형주 위주로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았는데요. 0.8% 상승하면서 756선에서 오늘 마감을 했고요. 오늘 고점은 오전작 761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시장 모두 훈풍이 불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어제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어제 1조 이상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9천억 원 이상 매수 포지션을 취했고요. 기관도 2,800억 원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개인은 매도, 또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포지션을 잡았는데 어제처럼 마찬가지로 이 상승 탄력이라던가 매도 흐름이 강하지는 않았던 모습 조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훈풍이 불었다는 점 이어지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면 유리기판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전기와 애플이 손을 잡으면 기대감을 모아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아직 손을 잡은 건 아니지만 이 반도체용 유리기판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매수세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모바일 칩 설계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좀 주목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렇게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 사실 삼성전기는 애플만 있는 건 아니죠. 올해 빅테크 3곳에 샘플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 같은 경우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산 목표 시기는 2027년으로 잡으면서 상용화도 곧 멀지 않았겠구나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감을 모으는 이유, 단순히 삼성전기뿐만은 아니죠. 우선 국내 시장으로 보자면 SKC의 이 앱솔릭스가 가장 앞서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2027년에서 2028년에는 양산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도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인텔과 AMD도 참전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앞으로 2028년에는 84억 달러까지도 커질 수 있다. 2023년이랑 대비했을 때는 18%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만큼 기대감을 모아가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또 삼성전기 개별적으로 보자면 KB증권에서 리포트를 최근에 내놨는데요. 기존에는 레거시 제품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고성장,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면서 이 개편에 따른 효과가 돋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TP 같은 경우는 20만 원으로 잡아서면서 아직 이 업사이드가 훨씬 많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유리기판 관련주 YC캠 같은 경우 오늘 1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도 8%대 강세, 캠트로닉스, SKC, 피롭틱스까지 일제히 빨간불 켜낸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에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리기판까지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 마켓업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슈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두 번째는 원전주 가져왔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죠.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계약을 최종 완료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팀코리아는 체코의 원자로 2개를 공급하게 되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 9개월간의 시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전주들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었죠. 2023년에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 전력공사와 함께 이 체코 원전 수주 입찰서를 제출을 했었고 2024년 10월까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지난달이었죠. 4월에 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서 계약을 하루 앞두고 발목을 좀 잡았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원전주들 당시에 급락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들을 다 겪어내고 원전 이제 수출을 완료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미가 남다르죠. 우선은 프랑스 같은 경우 기존의 이 최대 원전 강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를 누르고 승리를 차지했다라는 평가 받으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도 살펴보시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수출을 했던 게 16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년 만에 다시 한번 원전 수출을 했다라는 점도 고무적이고 또 이렇게 체코, 그러니까 유럽에 진출을 함으로써 앞서 이 탈원전에서 원전 국가로 복귀하고 있는 유럽이었는데 앞으로 유럽에 대한 수주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체코에서 보자면은 앞서 이 두 개의 원자로를 공급을 하지만 향후에는 두 개의 원자로를 더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럽 시장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죠. 그렇다면 관련주들 움직임까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전주들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삼성기술 같은 경우 19%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한전산업 11%, 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7%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기술, 대우건설까지 일제히 빨간불 켰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주 같은 경우 오늘 오전장에서 시세가 나왔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면은 아직은 기대감이 유효하구나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전주들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거래일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다음 주를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 언제 다시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들을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승장에서 그동안 잡지 못하셨던 분들 후속주, 이등주라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해드리면서 오늘 공략주까지 이제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부터 공략주까지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가져와 주신 이슈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애플 손잡나? 모바일 칩 주목. 네, 오늘 삼성전기와 애플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유리기판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리기판 앞으로 사실 반도체가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물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유리기판 관련주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삼성전기와 애플이 반도체용 글래스 기판 공급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아직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 유리기판 관련주의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하루만 움직였던 게 아니죠. 삼성전자에서 2028년도까지 AI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좀 정말 강한 상승 랠리. 근데 이 전에는 CES 2025에서 SKT 최태원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스당 CEO가 유리기판 공급 부분에 대한 협업을 시사를 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부터 정말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내가 주력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야 될지 혹은 종목들 중에서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로 비중은 어느 정도로 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지 않자니 시장에서 한 번씩은 반등한 것 같고 그러면 편입시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로 편입을 시켜야 될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 공략을 해야 될지 조금 더 눌렸을 때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종목들 한 번씩 보면서 자세하게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유리기판 그래도 반도체로 묶이다 보니까 조금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시세도 좀 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랑 함께 하시면 이런 전략들 같이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종목들 준비해 주신 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피로옵틱스 그리고 태성 두 가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TGV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이죠. 오늘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피롭틱스와 태성. 어떤 포인트에서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우선은 제가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종목 모두 다 함께한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가장 먼저 이 피롭틱스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12일 날 공략을 해서 1월 17일 날 무려 115%라는 상승 흐름으로 2차 매도 기준가까지 잡아드렸고요. 태성은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했고 오늘 한 7% 정도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장 먼저 이 피롭틱스의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하면 가장 먼저 부각받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죠. 독일 유리기판 소재사인 쇼트와 TGV, 그러니까 글래스 관통전극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 하면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2024년도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롭틱스는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 중 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눌렸을 때, 조정받았을 때 공략을 하시게 됐을 때에는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태성의 경우에는 태성은 제가 어제 공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크게 부각은 받고 있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물론 유리기판 관련주 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뭐 한 3등주, 4등주 정도에 위치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라에서
특히 이 태성의 경우에는 2024년도부터 3년간 정부에서 R&D 예산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 지원받은 모든 예산을 글라스 기판 장비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도 좀 본격적인 행보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도 2024년도 11월에서 12월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이 PCB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PCB 거기서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따른 상승 모멘텀을 모두 다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태성까지도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파트너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 유리기판 테마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대장주처럼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또 최근에 장비 라인업을 좀 강화한다라는 소식들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있을 것 같고요. 태성 같은 경우 이제 반등 추세가 좀 나온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기대감을 모아가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네, 두 종목 모두 다 제가 공략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좀 애정이 가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의 픽은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네, 이 필옵틱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실적은 실적대로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받아줄 때 상승 탄력은 상승 탄력대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 필옵틱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 흐름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12월 12일 날 함께 공략을 해서 1월 17일 날 115%인데 이게 2월달에 53,500원까지 추가 상승 랠리가 더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 이렇게 대시세가 나온 경우에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2025년도 2월부터 현재 5월 말까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어졌어요. 가격 조정가의 경우에는 53,500원에서 24,000원 라인대까지 무려 한 반토막 정도 났었죠. 그 정도로 가격 조정은 충분히 가져갔고요. 기간 조정 마찬가지로 한 4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기간 조정을 멈추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등대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등대 캔들이 발생을 해야 이 하락 추세를 효율적으로 돌파가 가능하고 하락 추세에 이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025년도 2월 달 고점 53,500원 라인대에서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는 하락 추세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 이었을 때 하락 추세를 2025년도 4월 달에 기간 조정을 통해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등대 캔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을 때에는 추세가 상방으로 올라가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비추세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후에 2025년도 5월 26일 날 장중 21%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죠. 그 이후로부터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 21%의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그리고 이틀 연속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종목은 36,000원 라인대에서는 충분히 추세적인 반등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볼린저밴드의 상단선을 터치했지만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거래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 거래일에 한 200% 정도는 동반이 됐는데 그 이상으로 동반이 됐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추세 상승 랠리가 유효하지만 현재는 사실상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애매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기간에 급등 랠리가 바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36,000원 라인대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6,000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 추세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은 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수원 25조 체코 신규 원점 품었다. 향후 기대감은?
네, 어제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굉장히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이어졌고요. 오늘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또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이런 기대감들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드디어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죠. 근데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공개가 됐어요. 그럼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실적으로 반영됐을 때 그 시기에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가능하나 이렇게 체코 원전 수주가 확실하게 따냈을 때는 단기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익 실현 매물을 덮고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질지 혹은 단기간에 차익 실현 이후에 한 차례 조정 장세가 이어질지가 결정이 되는데 저는 이 원전 관련주들은 좀 더 지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죠. 가장 정책적으로 가장 밀고 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 믹스 정책입니다. 에너지 믹스 정책의 경우에는 과거에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원전을 결합시킨 이 신재생 에너지 여기서 에너지 믹스 정책인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태양광은 구름이 끼거나 날씨가 좋지 못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풍력 에너지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바람이 불어주는 사계절 내내 꾸준하게 바람이 불어주는 곳에 이제 풍력 에너지 그 발전 기관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이 AI 지금 최근에 AI 반도체용 이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 수요들을 모두 다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이 원전주들은 좀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체코 원전의 수주를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원전 관련주들 지금 당장 모두 다 모아가라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존에 담지 못하셨던 분들은 조정을 받아줬을 때 꼭 관심 있게 집중해 보셔서 상승하는 흐름들에 대해서 탑승해서 여러분들의 상승 흐름들, 여러분들의 계좌도 상승하는 흐름들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들 재료 소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장중에 또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접근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경신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갔죠. 우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워낙 두산 에너빌리티야 대장주로 꼽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또 우진 같은 경우도 오늘 시세 분출이 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많이 오른 종목 대신에 우진을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종목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제가 오늘 이 두 종목 가지고 온 이유도 앞서서와 동일합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제가 한방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4월 18일 날 공략을 해서 78.58%에 대한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우진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애프터마켓 시간에서 공략을 하면서 25%에 달하는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여기에서 가스터빈 부분까지 모든 부분이 고른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가스터빈 부분의 경우에는 대형 H클래스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주가 꾸준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향후에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우진의 경우에는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2024년도 지난해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왜 원전 관련주로서 엮이냐. 이 종목은 SMR,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 SMR 핵심 계측기를 국내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내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로서 중소형주를 따진다면 이 우진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대형주를 관심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 살펴봤는데요. 두 종목 모두 이제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파트너님은 이 대장주 그리고 중소형주 어떤 거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네, 저는 이 두 종목 모두 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이 두 종목 중에서 오늘의 픽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을 때 선정했던 종목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죠.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 지난주에도 이 픽 종목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했고 이번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로 한 만큼 이 대장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 중에서 대장주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자, 제가 4월 18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었고요. 이 공략했을 때에도 여러분들 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등대 기법 중에서 이 종목을 공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을 했죠. 정확하게 4월 18일 날 이 하락 추세, 2025년도 2월부터 이어져 왔던 하락 추세를 돌파했던 시기가 바로 4월 18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데 자, 체코 원전 수주가 한 차례 미끄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회복을 하면서 빠르게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 받아줄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도 이 11선, 5일선을 소폭 이탈을 했지만 11선을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면서 강한 반등이 이틀 연속 이어졌고 사상 최대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따라서 앞으로의 상승 랠리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43,000원 라인대, 이 라인대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2025년도 5월 달 파동의 고점 라인대입니다. 저항 라인대가 43,000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를 강력하게 전 거래일 날 돌파를 했고 오늘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43,000원 라인대를 중요 지지 라인대로 지지 삼아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 조정까지 받았을 때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 관심 체크해 보신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히 원전은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또 미국까지 여러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주셨습니다.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는 싶은데 너무 올라서 타점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되시면은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이 뜹니다. 여기 접속하셔서 여러 가지 전략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어제에 이어서 흐름이 좋았죠. 삼성전자 2%대 강세, SK하이닉스도 3.2%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69%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한 이야기들도 오늘 나오면서 6% 넘는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강한 급등 흐름이 나왔던 알테오젠이었죠.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좀 되면서 3% 넘게 빠지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던 만큼 에코프로 BM 4.9%, 에코프로 3.7%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HLB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 빨간불 켜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바로 이용철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체코 정부가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직후 발표되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번 계약 체결이 양국 간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보도하며 이번 계약이 체코의 에너지 자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사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6일 브루노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취소하면서 가능해졌다.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되었던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상승장에서 공략하지 못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후속 종목이라도 공략할 수 있는 제가 오늘 그 교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장에서 이등주 공략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 상승장, 이 상승장에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정말 대장주들이 시장을 강력하게 견인을 했었죠. 그러면 이 대장주들은 이미 지나간 종목들을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후속 종목 중에서 정말 똘똘한 종목들을 잡아갈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고 이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한 차례 저는 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눌림폭 이후에 어디까지 눌릴 수 있냐? 저는 2720선까지는 눌린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와줘야 건강한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대장주를 지금 잡게 된다면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에 대해서 같이 함께 조정을 받고 평단가만 높아지는 결과로 귀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잡아가실 부분들은 이렇게 상승장에서 상승을 이끌어온 대장주가 아니라 상승장에서 상승하진 않았지만 추세적인 상승세에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후속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오늘 교육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 기법 중에서 등대 기법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 중 기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고가 돌파 패턴입니다. 자, 이 고가 돌파 패턴의 경우에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고가를 돌파하는데 이 고가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전 고점이 될 수가 있고요. 저항 라인대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께 심화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바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는 겁니다. 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고가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빼꼼 돌파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줘야 유의미한 돌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에 충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최소 500% 이상 동반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좀 플러스적 요소가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같이 돌파하게 됐을 때에는 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에 위치할 확률이 22동평균선 기준으로 이승수입니다. 95.44%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주가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위치했다가 이 구간대를 돌파했을 때에는 4.56%의 확률로 비이상적인 환경으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했을 때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해주면 굉장히 베스트다라는 점 체크를 해놓으시면서 자, 공략하는 종목은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제가 여러분께 5월 16일 날 등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선정해 드렸던 종목이죠. 자, 바로 우진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5월 16일 날 이날이죠. 이날 3개월 2025년도 2월부터 저항 라인대를 그어보도록 하면 이 8,180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에서 앞서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를 언제 넘겼죠? 5월 16일 날 돌파했어요. 그래서 8%대까지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에게 등대 종목으로 함께 공략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우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돌파를 했을 때에도 거래량 전 거래일에 500% 이상 거래량을 동반했고요. 이 볼린저 밴드 갈색선입니다. 갈색선의 상단선까지도 모두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세 가지 조건에 다 모두 다 만족을 했었죠. 그래서 공략한 이후에 상승률 25%. 자, 5월 16일 날 공략을 하고 23일 날. 네, 이 주말을 제외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고가 돌파 패턴 이것만 잘 알고 계셔도 종목들에 대한 공략하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공략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등대 기법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을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고 공략한 이후에 이런 상승 흐름들 세 자릿수 공략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LIG 넥슨도 마찬가지로 공략한 이후에 62%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등대 기법들만 제대로만 알고 계셔도 이런 상승하는 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조정장에서는 조정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기법들, 등대 기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들어오시면 제가 등대 기법들 자료집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실전에서 적용시켜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등대 기법 통해서 나도 공략주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하는 방법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촬영하시면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여기 교육방에서 같이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이어서 바로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공략주 시간이죠. 공략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4월달 이후로부터 공략했던 종목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D연내 중공업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4월 4일 날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했었고요. 공략한 이후에 23%에 대한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냈죠. 그리고 4월 25일 날 공략했던 토니몰이 4월 25일 날에서 5월 2일 딱 4거래일 만에 9%라는 상승 흐름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5월 2일 날 공략을 했던 ICD 시스템 마찬가지로 공략 이후에 딱 4거래일입니다. 그래서 14%에 달하는 상승 흐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공략했던 실리코트 마찬가지로 5월 16일에서 딱 4거래일, 3거래, 이 종목은 3거래일이네요. 10.52%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죠. 공략주 기준으로는 공략주는 상승률을 극대화시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다는 짧은 시간에 상승한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로 함께 공략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할 종목 바로 화성밸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새 정부 이후에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예견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요구할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조선업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서 가장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화성 밸브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미 과열이 많이 됐어요. 이미 상승하는 흐름들이 극대화됐었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신규로 공략할 분들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로 공략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시면 다른 종목들은 오늘 이제 지수가 2,800선을 넘어가면서 정말 상승 랠리를 강력하게 이어오고 있지만 이 화성밸브의 경우에는 자, 수렴하는 구간에서 제한된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왔던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요.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왔던 이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이 상승 추세를 삼각 수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져 왔던 상승 추세와 저항 라인대, 이 하락 추세를 모두 다 돌파를 냈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에는 이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작용을 하면서 이 지지 라인대를 전거래를 지지받고 오늘 이틀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수렴 이후의 돌파 패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하단에 보시는 이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는 수렴하는 구간, 에너지를 많이 움츠고 했죠. 다시 한번 거래량만 붙어주셨을 때에는 추세적인 상승세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가는 10만 410원 이하에서 공략이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 기준 잡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우리는 바로 히든 종목, 등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대 종목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4월 18일 날 공략했던 하나솔루션 무려 71%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5월 16일 날 공략했던 우진 25%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할 등대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께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 차트 흐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의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종목은 2024년도 4월 달 대시세를 만들어냈고요.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락 추세를 이어졌던 하락 추세를 강력한 거래량 바탕으로 돌파를 해냈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매집하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이어진 다음에 최근에 이 하락 추세까지도 돌파에 성공을 한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와 고점과 고점을 낮춘 하락 추세, 이 삼각 수렴의 끝자락을 돌파해냈기 때문에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가에서 매집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 추세적인 상승세 앞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MACD 오실레이터도 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도 침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3박자가 모두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앞으로 거래량만 2천만 주 정도 된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 돌파하는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죠. 따라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매수가 3,590원 이하, 1차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300원 기준 잡고요. 이 종목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로는 화성밸브 그리고 히든주까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의 교육방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종목과 함께 자세한 전략들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코드 하단에 보이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촬영하시면 교육방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이용철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TV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4시에 또 알찬 소식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